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돈키호테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돈키호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어.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단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야. 스페인에는 라만차라는 곳이 있는데 라만차는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지금부터 스페인의 라만차라는 곳에 사는 귀족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귀족은 나이가 50살쯤 되었어. 그는 기사 이야기 읽기에 푹 빠져 있었지. 기사가 뭐냐고? 옛날 서양에서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을 기사라고 불렀어. 그런 기사가 등장해 괴물이나 마법사와 싸워 공주를 구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보통 기사 이야기라 불렀지. 아까 말한 나이 많은 귀족은 기사 이야기에 너무 빠진 나머지 자기가 진짜 기사라고 착각을 하고 말았단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악당을 물리쳐야겠다고 생각했지. 그 귀족은 모험을 떠날 생각에 몹시 들떴어. 기사라면 멋진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이 많은 귀족은 열심히 고민했어. 그리고는 돈키호테가 좋겠다며 신나게 웃었지. 귀족은 돈키호테로 이름을 바꾸고 낡은 갑옷과 투구를 꺼내 입었어. 돈키호테는 하나뿐인 자신의 늙은 말 로신한테의 등에 올라타며 빨리 모험을 떠나자고 외쳤단다. 다가닥 다가닥. 로신한테를 타고 모험을 떠난 돈키호테는 오래된 여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 그런데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 오래된 여관이 아주 훌륭한 성처럼 보였어. 돈키호테는 이 훌륭한 성의 성주에게 정식으로 기사 임명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기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왕이나 성주같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기사가 될 수 있었지. 돈키호테는 이제 곧 정식 기사로 인정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어. 정식 기사가 되어야만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있거든. 돈키호테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여관으로 들어갔지. 여관 주인은 갑옷을 입은 돈키호테를 보고 깜짝 놀랐어. 게다가 돈키호테가 무릎까지 꿇고 자기에게 칼을 내밀며 말하는 거야. 여관 주인인 자기를 성주님이라 부르며 기사자귀를 내려달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여관 주인은 양손을 흔들며 자신은 성주가 아니라며 거절했어. 하지만 돈키호테는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지. 성주님께서 자신을 정식 기사로 임명해 주시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어. 돈키호테의 진지한 표정과 행동을 본 여관 주인은 킥킥 웃음이 터지는 걸 간신히 손으로 막았지. 손님이 없어 심심하던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장난을 좀 쳐볼까 하고 생각했어.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의 칼을 받아들고 여관 테이블에 있던 계산서 장부를 펼쳤지. 그리고는 신의 이름으로 돈키호테를 기사로 임명하겠다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가 준 칼로 돈키호테의 어깨를 살짝 내리쳤지. 드디어 정식 기사가 됐다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몹시 기뻐하며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다가 비단을 파는 장사꾼들과 마주쳤단다. 돈키호테는 누군데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 갑자기 나타난 돈키호테가 하는 말을 비단 장수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 멀쩡히 비단을 파는 자신들에게 이상한 기사가 나타나 엉뚱한 소리로 호통을 치니 말이야. 비단 장수들은 자신들은 그저 비단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돈키호테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는 비단 장수가 아니라 말했어. 악당이 분명하다고 했지. 돈키호테는 자기가 직접 비단 장수들과 싸우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했지. 그러자 돈키호테가 갑자기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창을 받으라며 소리치며 달려들었지. 아이고, 이제 막 기사가 된 돈키호테는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단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돈키호테가 눈을 뜨자 곁에 있던 어린 조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돈키호테를 보며 물었어. 몸은 괜찮느냐고 말이야. 돈키호테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조카는 돈키호테의 집이라고 대답했어. 돈키호테는 몸을 일으키며 자신은 악당들과 싸우던 중이라 했지. 돈키호테는 온 몸이 욱신욱신거려 몸을 일으키다 말고 다시 침대로 누웠어. 조카는 돈키호테를 바로 눕히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돈키호테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너무 기사 이야기에 빠져 살다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지. 곁에 있던 돈키호테의 친구도 조용히 거들었어. 옆집 밀가루 장수가 길에 쓰러져 있는 돈키호테를 업고 왔다고 말이야. 돈키호테는 눈을 꼭 감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어. 그 후로 얼마 동안 돈키호테는 몸이 아파 꼼짝하지 못했단다. 돈키호테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바로 산초 판자라는 농부였지. 그런데 산초 판자는 돈키호테가 하는 엉뚱한 말들을 모두 믿었단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자 돈키호테는 신이 나서 말했어. 자신이 정의를 지키며 차지하는 영토는 몽땅 산초에게 주겠다고 말이야. 돈키호테의 말에 산초도 신이 나서 돈키호테와 함께 다니며 돕겠다 했지. 돈키호테는 무척 기뻐하며 자신의 몸이 다 나으면 함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자 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돈키호테와 산초는
집을 나섰어.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산초는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났지. 길을 가던 두 사람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풍차를 발견했어. 그러자 돈키호테가 풍차를 가리키며 바로 저 사악한 거인들이 우리가 싸울 첫 번째 상대라고 외쳤지. 대체 거인이 어디 있다는 건지 산초는 어이가 없었어. 돈키호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저놈들을 모두 물리쳐서 정의를 지키겠다 말했단다. 산초는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며 돈키호테를 말렸어. 하지만 산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키호테는 풍차를 향해 달려갔지. 돈키호테는 거인의 팔에 창을 푹 찔렀어. 하지만 그건 거인의 팔이 아니라 풍차의 날개였지. 풍차의 날개에 창을 찌르자 돈키호테의 몸이 날개를 따라 휙 날아올랐어. 돌아가는 풍차의 날개에 부딪혀 날아간 거야. 돈키호테의 창은 쩍 소리가 나며 산산조각이 났고 돈키호테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지. 산초가 서둘러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어. 돈키호테는 끄떡 없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새 돈키호테는 끙끙 앓았단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너무 이상해서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 정말 자신과 돈키호테가 정의를 지키고 새로운 영토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 산초가 묻자 돈키호테는 최고의 기사인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며 믿고 따르라 했어. 산초는 한숨이 나왔지.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를 보니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거든. 그때 갑자기 돈키호테가 조용하게 말했어. 마법사들이 지나간다고 말이야.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소리에 그 마차에 공주가 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지. 돈키호테의 말처럼 정말 마차 한 대와 2명의 남자가 돈키호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두 남자는 이웃마을의 수도사들이었지. 따라오는 마차에는 귀부인이 타고 있었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것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단다. 돈키호테는 소리를 지르며 2명의 수도사들에게 달려들었지. 이 나쁜 마법사들아, 공주님을 풀어줘 하면서 말이야. 갑작스런 돈키호테의 행동에 산초는 깜짝 놀라 말리려고 했어. 하지만 산초가 말릴 새도 없이 돈키호테는 수도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단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창을 들고 달려들자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단다. 수도사들은 황급히 말을 돌려 도망을 가버렸어. 뒤따라오던 마차를 끌던 말도 놀라서 힝힝 울며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갔지. 산초는 그런 돈키호테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 하지만 돈키호테는 걱정 말라며 자신을 따르면 큰 영토를 차지해 영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말했단다. 돈키호테와 함께한 지 며칠이 지났어. 돈키호테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사악한 군대를 몰아했지. 그곳에서 양떼가 몰려오고 있었어. 산초는 양떼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돈키호테는 악마의 군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달려갔지. 그러자 놀란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자 곁에 있던 양치기들이 버럭 화를 내며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어. 정성 들여 키우는 양들이 흩어졌으니 양치기들이 화낼 만도 하지. 돈키호테는 양치기들에게 맞아 기절하고 말았단다. 얼마 후 정신이 든 돈키호테는 고향 마을이 보고 싶어졌어. 곁에 있던 산초에게 자신의 고향 토보소 마을에 먼저 가보라고 했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키호테가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어.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에 서둘러 마을을 향해 떠났어. 더 이상 돈키호테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았거든.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해 한참을 숲속에서 쉬고 있던 돈키호테에게 한 아가씨가 다가왔어. 돈키호테 기사님 맞으시죠? 전 토보소 마을의 도로테아 공주예요. 못된 거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를 물리쳐 주세요. 공주의 말에 돈키호테는 기운을 내 일어섰어. 그리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저 멀리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마을로 갔던 산초와 돈키호테의 친구들이었지. 사실 도로테아 공주는 진짜 공주가 아니었어. 마을로 갔던 산초와 돈키호테의 친구들이 꾸민 일이었지. 마을에서 산초를 만난 돈키호테의 친구들이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꾀를 낸 것이었어. 산초와 돈키호테의 친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들렸어. 이 못된 악당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지. 그러다 돈키호테가 비명을 지르며 로신한테와 함께 대굴대굴 굴렀어. 그래, 돈키호테와 로신한테가 또다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거야. 돈키호테는 크게 다쳐 기절하고 말았지. 아무래도 돈키호테는 기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뒤로 오랫동안 돈키호테는 침대에서 꼼짝 못한 채 지내야 했어. 그런데도 돈키호테는 종종 소리를 지르고는 했단다. 악당들을 물리치러 떠나야만 한다고 말이야. 돈키호테의 고함 소리에 동네는 늘 시끄러웠다고 해.